순간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옆으로라든지 혹은 뒤로라든지 축구나 농구 이런 여러가지 스포츠 상황에서는 그냥 앞으로만 쭉 달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하곤 하죠. 그 결정적인 순간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가 결국 경기 성적을 좌우하기도 하는데요. 민첩성이라고 하죠. 이런 민첩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까요? 할 건 많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선수분들은 이런 것들 빼놓지 않고 하는데요. 훈련에 물리적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 당연히 많이 하면 당연히 그만큼 늘긴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확한 원리를 아는 건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의식적 연습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스웨덴 출신 심리학자 안데르스 에릭슨의 연구로 알려진 개념인데요. 전문가가 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뭔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하는 게 성장에 중요한 포인트긴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얼마만큼 밀도 있게 집중력 있게 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집중하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겠죠. 민첩성 트레이닝 이런 걸 할 때 어떤 포인트를 신경 써야 하는지, 그리고 이걸 현장에서 적용할 때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가야 하는지 엄지발가락을 포인트로 두고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엄지발가락은 굳이 순간적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하는 그런 민첩성 상황이 아니라도 중요합니다. 달리기를 할 때 말이죠, 땅을 밀어야 되잖아요. 그때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엄지발가락이고요. 방향 전환을 할 때는 특히 더 중요한데요. 어떤 식으로 몸이 움직이는지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옆으로 달려야 한다면 어떨까요? 다리를 옆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이 자세를 잘 보시면요, 발이 이렇게 움직이죠. 앞으로 달릴 때랑 비교해보면 발 움직이는 게 큰 차이가 납니다. 이 자세는 저축굴곡이라고 부르는데요. 발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만드는 근육, 소위 종아리 알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기복근이랑 가자미근을 쓰는 동작이에요. 그런데 옆으로 밀려면요, 뒤꿈치가 그렇게 많이 들리지 않거든요. 뒤꿈치를 드는 힘보다도 엄지발가락 눌러주는 힘이 더 필요하죠. 앞으로 달릴 때랑은 대조적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옆으로 추진해 나갈 때를 알아본 건데요. 민첩성이 필요할 때는 순간적으로 빠르게 치고 나가는 그런 속도도 물론 중요한데요. 빠르게 멈추고 그리고 방향을 틀어야 할 때도 있단 말이죠. 완전히 뒤로 돌아서 달려야 한다거나, 그럴 때는 또 빠르게 달리던 속도를 잘 멈춰야 하는데요. 빠르게 속도를 줄이고 또 다음 방향으로 달려나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죠. 속도를 멈추는 상황에서도 엄지발가락은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은 다리를 앞으로 뻗어서 멈추기보다는 방향 전환할 걸 고려해서 다리를 옆으로 뻗으면서 속도를 줄이거든요. 이때 마찬가지로 땅을 옆으로 밀어야 하는데요. 이 자세 보면 어떤가요? 발목 교체하는 분이 보시면 막 내 발목이 아픈 그런 느낌이 있죠. 발목이 삘 때 보통 이렇게 발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삐잖아요. 발목이 약하다면 빠르게 몸을 멈추는 이 동작 자체를 제대로 구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엄지발가락인데요. 엄지발가락 바닥 쪽으로는 장비골근이라는 근육이 지나가요. 이 근육은 발목 바깥쪽으로, 종아리 바깥쪽으로 그렇게 지나가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발목이 안쪽으로 꺾일 때 과하게 꺾이지 않도록 잡아주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 힘이 좀 있어야 민첩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발목에 큰 부담 없이 빠르게 속도를 내고 빠르게 속도를 줄여서 또 빠르게 다음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민첩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엄지발가락 어떻게 좀 잘 쓸 수 있을까요? 일단 의식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엄지발가락은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평소에 걸을 때도요, 엄지발가락을 제대로 쓰면서 걸을 수 있거든요. 땅을 밀어서 발이 떨어지기 직전에 발바닥 중에서도 이 부분 엄지발가락 쪽으로 눌러줘야 돼요. 걸을 때도 그렇고 평소 달리기 할 때도 그렇고요. 이런 민첩성 훈련들 할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엄지발가락 쪽을 잘 의식하셔서 그렇게 모든 운동들을 해보세요. 그런데 걷기도 그렇고 나머지 동작들도 워낙 빠르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좀 빠른 움직임에서는 엄지발가락을 잘 쓰고 있는지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운동으로 카프레이즈도 추천드리는데요.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입니다. 그냥 뒤꿈치만 드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엄지발가락으로 땅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종아리 옆쪽 근육에 힘들어오는 느낌까지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또 제가 많이 하는 거, 많이 알려드리는 거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사이드 스텝 동작인데요. 옆으로 땅을 밀 때 엄지발가락을 잘 쓰지 않으면 빠르고 강하게 동작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빠르게 그렇게 해보세요. 종아리 옆쪽 장비골근이 강해지면서 발목 안 좋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민첩성이 중요한 스포츠 하시는 분들 특히 도움 많이 될 겁니다. 마지막 꿀팁 하나 더, 바로 이건데요. 특히 이런저런 방향으로 달리기 하고 하다 보면 발이 신발 안에서 미끄러지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건 발과 신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발과 양말 사이에, 양말과 신발 사이에 이렇게 양면으로 패드가 있어서 특히 스포츠 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 양말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남겨둘 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냥 달리기가 아니라 민첩성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해봤는데요. 사실 민첩성 뿐만 아니라 불안한 발목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니까요, 잘 따라해 보시고 건강한 발목으로 더 좋은 기량 발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몸과 운동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속도는 안 나고 금방 지치고 무릎이나 발목, 발바닥 여기저기 불편하고 아프신가요? 달리기 열심히 하다 보면 벽에 부딪혀
있어서 고민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우선 달리기 자세부터 시작이에요. 어떤 자세로 달리느냐에 따라서 어느 근육에서 힘을 쓰는지가 달라지고, 그러면 결국 근육 밸런스가 무너져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특정 인대 그리고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는 그런 자세로 달리기도 하죠. 일단 뭐가 잘못된 건지 그 자세를 우선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세를 찍어서 보든 뭐하든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알 수 있잖아요. 반드시 피해야 하는 잘못된 달리기 자세, 대표적인 좋지 않은 달리기 자세들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는 빠르게 넘어가는 데다 단편적으로 내용들이 파편화되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미처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했던 부분들, 핵심 포인트만 담았습니다. 꼭 참고해보세요.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해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